전국 아파트 8주 연속 하락. 사실은 이건 이제 그 인터넷 공간 상에서 게시판이나 이런 뭐 보면은 뭐 상승이냐 폭락이냐 뭐 엄청 싸워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일 거고 그다음에 어떤 단지, 특정 단지, 어떤 아파트가 오르냐 내리냐는 사실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굉장히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 중에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지금 이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죠, 어제. 네. 이제 여기 이제 나온 것들인데 지금 보면은 확실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네, 바람 방향이 바뀐 거는 확실하고 특히 이게 뭐 규제를 지금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심리가 네. 그렇게 살아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금융 규제랑 좀 연관시켜서 말씀해 보시면은 지금 이런 금리 상황에서는 집을 사기가 지금은 사라고 해도 안 사죠. 네, 어려운 거죠. 이게 저희가 어제도 설명했지만은 이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 사람들이 소비를 미룬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부동산도.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만약에 일단 어제 나온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도 지금 5주 연속 하락이 나왔고 네. 서울이 서초구만 올랐어요. 야, 서초구. 서울 서초구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제로거나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서초구만 올랐다고 해서 그럼 똘똘한 한 채가 많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또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어쩌다가 정말 돈 많은 분이 이거 얼마예요? 저 가격은 그냥 줘요. 이러면서 덜컥 거래가 되면 그게 그냥 시세로 굳어지는. 네. 사실은 통계에선 우리가 이거를 아웃라이어라고 하잖아요. 아웃라이어. 그렇게 어떤 추세선을 벗어난 이상 거래들 한두 개만으로도 시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부족할 때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어떤 이 상승세가 뭐 서초구만 오른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가 0.00%가 나왔어요, 어제. 이거는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강남이 이 정도면 네. 일단은 방향은 꺾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추세를 보면은 서울에서도 서울 중심부보다는 서울 외곽 지역이 좀 더 많이 좀 빠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금리라고 하면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돈의 값이다. 남의 돈 빌려 쓰는 값 아니겠습니까? 금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집을 살 때는 자기 돈만으로 살 수는 없겠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남의 돈 빌려다가 어떻게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대부분 은행 돈. 그러면 남의 돈을 빌려서 쓰는 값이 올랐기 때문에 가파르게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당연히 네. 온다. 지금 MBC 뉴스에서 박영아님이 서울 집값 미쳤다 이러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데는 흔히 강남 3구 이런 지역은 15억 이상의 집들이 많아요. 네. 근데 15억 이상은 그동안 대출이 됐어 안 됐어요? 15억은 아예 대출 자체가 원천 차단됐었죠. 대출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은 금리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오히려 안 받죠. 그 사람도 그냥 대출 없이 산 사람들도 많은 거야. 얼마요? 얼마? 이 집 얼마요? 그냥 줘. 열심히. 예를 들면 아니면 뭐 17억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나 돈 좀 세고. 그치. 오히려 대출 없이 간 분들이 많아서 금리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거고 물론 그래도 영향은 받겠지만 당연히요. 네. 반면 상대적으로 이제 15억 이하의 주택들이 많았던 곳들 지금 기사들에서 많이 언급되는 지역들이 노원구, 성북구 뭐 이런 곳들 좀 거론이 돼요. 네. 그다음에 뭐 강서구. 근데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당연히 끼고 사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 네. 그럼 그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떠겠어요? 당연히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먼저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낄 거고 그 매물이 좀 더 나오고 뭐 이런 성향 때문에 주로 외곽부터 조금 더 낙폭이 현재 큰 상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강남은 오르네요. 뭐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는 있다. 극초음송님이 이제 딩딩대학 캐피탈에서 돈 빌리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캐피탈 사업에는 저희가 진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혹시 초음송님 뭐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는지 네.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좀 검토해 상담 보도록 후에.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캐피탈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이 금리 오르는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그렇죠. 무료로 네. 저희가 다 알려드린다는 점. 미밍님께서 집값 잡는다고 그렇게 많은 정책을 시행했는데 세계 정세가 그 모든 걸 누르고 바로 반영이 되네요. 그러셨어요. 역시 어떤 거대한 조류 앞에서는 일종의 물론 부동산은 정책 이슈가 굉장히 큰 분야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른 상황을 우리가 역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 위에서
내가 너보다 잘 나가네 못 나가네 막 치고받고 아무리 싸운들 해수면이 가라앉으면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좀 그런 우리 안에서의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없어지는 사실 그런 시기가 점점 오는 건 맞습니다. 데드크로스님이 DD 저축은행이 뒷배로 있는 딩딩대야. 네, 향후 사업 모델까지도 또 알려주시는데 저희가 그리고 대학인데 명색이 명색이 또 어떻게 또 대법을 하겠습니까? 대법 못하고 그냥 학자금 대출 정도. 그치, 학자금 대출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근데 지금 학자금... 등록금이 0원이라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요. 네, 지금 사실상? 등록금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질문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네. H님 질문 하나 읽어주세요. 자, 요새 부동산 매매 전세 매물이 많이 올라오던데 금리 인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는데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바로 받는 금리 그러니까 돈값이라고 했잖아요. 그 은행 돈을 빌려서 집을 많이 산 그쵸. 사람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와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측면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제가 진짜 우려하는 거는 또 따로 있어요. 어떤 겁니까? 사실 이게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아직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지도 지금 않았어요. 우리 1%대예요 아직. 예. 지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금리 막 미쳤어 막 이런 우리 기준금리 1.75%입니다. 네. 현재. 그래서 아직 시작을 안 했고 그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반기에 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반기에 그러면서 신규 채용은 당연히 줄 텐데 문제는 기존 채용도 실업이 늘 가능성이 크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과거 2008년 또 그 전에 97년 네. 동일하게 경험했던 그 역사 사실에 따른다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자 부담이 아니라 이자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런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사실 있습니다. 네, 미밍님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정확한 분석이고 이게 그 부동산이 또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다 보면 그렇죠. 당연히 물건이 많아지고 매물이 이게 이제 수요자 우위냐 뭐 공급자 우위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매도자 우위냐 매수자 우위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런 팽팽한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가격의 낙폭은 부동산은 굉장히 좀 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 단위가 일단 크죠 부동산은 몇 억 단위의 그 큰 단위이기 때문에 게다가 거래량이 뜨문뜨문 있습니다. 맞아요. 거래량이 뜨문뜨문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반영되는 속도도 느리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훅훅 떨어질 수 훅훅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주식처럼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네. 1억 5천, 1억 5천 이런 식으로 확확 떨어질 수 있는 게 네. 실제 2008년 당시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나다니시다가 부동산 뭐 이렇게 중개소에서 내놓은 매물 보고 뭐야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부동산 하락은 도적처럼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부동산원 주간 변동률 소개해드리면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세요. 야 오르기는 몇 억이 올랐는데 고작 0.00 가지고 호들갑이야? 0.03?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매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매주. 그럼 이게 52를 곱해야 돼 사실은. 그럼 실제로는 더 높은 거죠. 네. 더 높은 거고 그게 몇 억짜리 혹은 뭐 10몇 억짜리의 몇 %면은 그게 개인 자산으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시옷 이응님께서 금리는 왜 오르는 건가요? 전쟁 때문인가요?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전쟁이 상당 부분 원인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촉발된 그 이면에 가보면 미국 패권의 약화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반에 큰 형님이 이렇게 힘이 강하면 마동석 형님이 한 명 있으면 우리끼리 싸우겠어? 마동 형님이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자. 조용히 이러면 시끄럽게 하냐 얘들 얘 이러고 말 텐데 미국 패권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네. 이거지 중국이야. 여기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아니 뭔데 자꾸 시끄러워? 이런 거야 지금. 네가 더 시끄러운 말. 이러니까 지금. 훅 했지. 그래서 이놈 봐라. 이러면서 너 뭐야? 이러면서 나오니까 여기 러시아가 보고 있다가 뭐야? 별거 없네. 우크라이나 때리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옆자리에 때리고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좀 길게 보면은 저는 사실은 미국 패권의 위상이 흔들리는 점도 계속 이제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물가 상승 유발하고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금리 올리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하나 쟁점만 더 짚어보면 네. 아까 계속 깡통 전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댓글로. 근데 사실 이런 집값 하락세가 시작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 총장이 이제 집을 구해야 돼. 새 신랑이야. 예를 들어서 결혼해. 아이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요. 그럼 만약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저거야. 네. 아내야. 우리 어디 가서 살까? 아 너무 목소리가 어디 가서 살까? 이러면 어디 가서 사는 우리 집 사면 안 돼? 집 살까? 지금? 지금 사면 안 되지. 그래 그럼 어떡하지? 우리 어디 가서 뭘로 살아? 지금 전세로 일단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 다들 이런 반응 나온 거야. 그러면 서로 다 전세만 찾지 않겠어요? 샀다가 물리면 어떡해? 그럼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전세 가격은 굉장히 오르죠. 전세로 몰리니까. 아, 그렇죠. 그럼 매매가는 어떻게 돼? 매매가는 야 좀 보자. 사진 말고 보자. 전세는 어떻게 돼? 전세는 야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니까 일단 전세 살면서 좀 지켜보자.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붙어. 이게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2008년 이후에 나타났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보다도 떨어진다고 하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낼 수가 없는 갚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깡통 전세가 된다. 이게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용인 지역에서 처음 마이너스 전세가 나온 적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갭이 좁혀지면서 성북구 뭐 이런 데 아파트가 1,000만 원으로 산 거예요. 근데 전세 끼고. 조금 전에 H님께서 염 총장님 혹시 연극 영화과 전공이신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연극 전공은 아니고 대학 경영학을 전공했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누가 봐도 대학원에서는 알 수 있는 답인데 국제법을 했는데 제가 사실 대학 때 동아리 활동을 좀 하긴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네. 제가 그 댄스 동아리를 했는데 댄스 동아리. 이게 좀 목이 좀 풀려 있어요. 그래서 풀려 있는데 역시 무도인이라 확실히 다르네요. 근데 이 재즈 댄스를 했는데 재즈 댄스가 이제 기반이 사실은 이제 발레 기반이고 기본기는 또 이게 실전은 또 뮤지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걸 하긴 했다. 근데 깡통 연기를 한 적은 없었고. 깡통 전세가 무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깡통 전세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불타는 괴물님께서 3년 뒤 20살인데 집 구하기 힘들겠군요. 20살에 집을 구하는 것도 사실 막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데 일단은 고등학생이신 건데 사실은 저희 고등학생들한테는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강연도 다니고 있어요.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강연 다니고 사실은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 사회생활 본격적으로 하실 텐데 그 10년 사이에 변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컨텐츠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고등학생이시면 더 먼 미래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살 돼가지고 집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아예 앞으로의 10년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좀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